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말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피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말들까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상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경험. 병원에서 나이 든 사람이 뭘 이라고 말했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경험. 오늘은 이런 위험한 말 6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하나는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말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를 정말 만만하게 보는 6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바로 내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는 이 말 한마디로 5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바로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부산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휴대폰 가게에서 이 말을 하셨다가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와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셨습니다. 경기도의 이정희 할머니는 집수리를 맡기면서 이 말을 하셨다가 몇백만 원의 바가지를 쓰셨죠. 이처럼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은 우리의 권리와 재산을 포기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나 복잡한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들을게요 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상의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이것은 시간을 벌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가게에서도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이나 피해를 보지 않게 되셨죠. 특히 중요한 건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시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제가 필기하면서 들을게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가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전화로 무언가를 권유받았을 때는 즉답을 피하세요.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나는 내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8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만 연습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와 대화를 해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기꾼들이 이제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당당한 태도에서 자신들이 틈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더 이상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이런 말을 하나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 할 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 못 배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 나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기엔 늦었지. 자녀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요즘 세상을 잘 몰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늙게 만드는 주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이 들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어르신, 우리 뇌는 100세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날부터 나이 들어서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내가 천천히 배워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영상을 찍고 편집하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 매달 용돈도 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나이 들어서 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서 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울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배워볼 테니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맞는 속도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내가 좀 알려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의 방향을 포기해서 도전으로 바꾸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서 성공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77세에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어 대박친 할머니, 82세에 시작한 그림으로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심지어 80세에 처음 시작한 수영으로 대회에서 우승한 할머니도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이 들어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야.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때야. 이렇게 매일 아침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에는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매주 탁구 동호회에도 나가시고 영어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달라지셨다며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스스로가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자기 비하입니다. 아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겸손하게 보이려는 의도로 하셨겠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40년 넘게 목공일을 하신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손재주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만든 가구들은 모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뭐였을까요? 내가 뭐 별거라고. 젊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이 말 한마디에 손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경험과 기술이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솜씨를 칭찬하면 내가 뭐 이 정도밖에 못해서, 이웃이 경험을 물어보면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라고 대답하시진 않나요? 이런 말들이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자주 하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자신감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조언이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깨달은 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결코 자랑도 교만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신 할머니는 예전에는 항상 내가 뭐 별거라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된장 맛을 본 며느리가 어머님,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 습관처럼 별거 아닌데 라고 하려다가 문득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연구한 비법이 있어. 우리 며느리한테 하나하나 알려줄게. 그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매주 함께 장도 담그고 요리도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절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배워온 것들, 겪어온 시행착오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이제부터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경험은 소중해. 나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 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더 자주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심지어 취미로 배우던 것들이 작은 수입으로 이어진 분들도 계세요. 부산의 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때문에 놓쳤던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말을 바꾸고 나서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젊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은행 업무를 볼 때 젊은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적이요. 또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갔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라며 직원의 설명을 대충 듣고 결정을 맡기신 적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이명자 할머니는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가셨다가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젊은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셨는데도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적금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갔다가 큰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매장 직원이 추천하는 제품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잘 알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확인 없이 결제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생활 방식에는 필요 없는 고급 사양이 포함된 제품이었고 추가로 불필요한 보증 연장 서비스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불필요한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라는 생각, 또 하나는 귀찮고 피곤하니까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행이든 병원이든 어디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직접 배워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우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기능을 전혀 모르셨지만 매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셨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유튜브로 필요한 정보도 직접 찾아보신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어르신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라며 중요한 결정에서 할아버지를 제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내시니까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메모하면서 듣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 상태와 치료 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살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용 방법을 알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광주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은 은행 직원이 오히려 저보고 잘 알고 계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말로 여러분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우리도 배우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다섯 번째, 그냥 편한 대로 해요. 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배려심 있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견과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원장님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치료 방법도 모르고 비용도 모르고 부작용도 모른 채 그저 맡겨만 드리던 어느 날 엄청난 금액의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데 매일 드시는 식사 시간부터 TV 채널 선택까지 모든 걸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소시키는지 아시나요? 나의 의견, 나의 선호도, 나의 권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치료 방법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는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확실한 분이시다라며 더 자주 찾아오고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라는 말 대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미용실에 가셨을 때 그냥 편한 대로 해주세요 대신 이런 스타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식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너희가 편한 대로 해 대신 나는 이런 곳에 가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 의견도 소중해, 나의 선택도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도 돼. 인천의 한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편한 대로 하세요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자주 의견을 물어본다고 해요.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더 안심이 돼요라는 말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하세요라는 말 때문에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6번째는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안을 키우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며 아이고,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혹은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라며 한숨부터 쉬신 적은요? 제가 최근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이 말을 100번도 더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장을 보러 갈 때도 모든 순간이 걱정거리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너무 불안해져서 이런 이유였다고 해요. 이웃들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 말이 우리의 불안을 더 키우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말 때문에 큰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매일 건강 걱정을 하시면서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를 입에 달고 사셨는데 정작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늑장 대응으로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먼저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내가 이래서 걱정이야. 대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건강이 걱정된다면 요즘 여기가 불편한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경제적인 걱정이 있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전에 사시는 이영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이 걱정거리였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걱정만 하시는 분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이 될 때마다 메모장을 꺼내세요. 걱정거리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가능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대화할 때는 반드시 해결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하세요. 이게 걱정이야. 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나셨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귀농 교육을 알게 되셨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용돈도 버시고 건강도 챙기신다고 합니다. 모든 걱정이 우리 삶을 망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은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걱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걱정이야. 라는 말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더 당당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해받고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만의 속도로 걸어갑시다. 우리에겐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값진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